몇 달 전 정말 황당하게 파혼한 여자입니다. 가슴 수술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했었는데 익명을 빌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위 사자 직업인 전문직이고요. 의사는 아닙니다. 재작년에 소개팅으로 같은 직종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 양가 재정 상태나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둘 다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저랑 남친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제 착각이었지만 아무튼 연애할 때 참 좋았습니다. 같은 직종이라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남친은 참 가정적이고 배려 깊은 다정한 남자였거든요.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연애 1년 좀 안 되어서 남친에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날부터 연애가 아닌 결혼 준비를 위한 만남이 되었죠.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도 예의 바른 남친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신랑 될 사람이니 깍듯하게 잘 대우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친 집에 갔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비 씨부는 별 말씀이 없고 과묵해서 솔직히 잘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단언컨대 예비 씨부는 정말 장난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파혼했으니 하는 말인데 예비 씨부는 일단 첫인상부터 남다르셨습니다. 집인데 웬 공단 드레스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머리는 올림머리를 하고 계셨고요. 저 온다고 일부러 미용실에 다녀오신 건가 싶었는데 남친 말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저런 드레스 입고 계셔. 나랑 내 동생 낳아서 키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야. 애 키운다고 퍼져 있는 거 너무 싫다면서 항상 저렇게 풀착장하고 사셨어. 내가 본 것만 해도 거의 30년인데 한결 같으셔. 뭐라고? 3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풀매를 하신다고? 여자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봐 수십 년을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풀착장을 하고 사셨다니. 솔직히 기겁했고요. 남친 부모님이 달리 보이니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결혼 정말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제 화장이나 옷차림에 지적해본 적이 없고 여자 외모에 대해 크게 평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비시모는 그렇게 시종일관 공주처럼 우아한 태도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반전은 예비시모가 음식을 하나도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 예비시부가 음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사 먹어. 내가 손에 물 묻히기 싫고 요리하다 보면 자꾸 주워 먹게 되잖아. 살찌더라고. 우리 남편도 원래부터 바깥 음식 좋아했던 양반이라 결혼 초부터 우리는 집 근처 백반 식당에서 반찬 사 먹었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지. 지금에야 반찬 사 먹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나 됐었니? 우리가 좀 앞선 스타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대접해주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은 모두 배달 음식임을 밝히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집마다 사정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혜미야, 너도 집에서 취미로 요리 좀 한다며? 우리 아들 말로는 김밥도 잘 싸고 뭐 저번에 보니까 아구찜도 해줬다며?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머님이 요리를 좀 하시나 봐? 네, 저희 어머니는 요리 좋아하시고 또 맛있게 잘하세요. 어쩐지 하시면서 예비시모가 입을 가리고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예스거리고 어르신들한텐 웃으면서 내내 하는 스타일인데 예비시모는 묘하게 사람을 깔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웃으세요?
아니, 그래서 혜민이가 통통하구나 싶더라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그거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란 거였어? 네? 네, 제가 좀 그런가요? 혜미 어머님도 혹시 통통하셔? 유전이야? 솔직히 초면에 묻기에는 많이 무례한 말 아닌가요? 제가 예비시모의 말에 순간 정색하며 입을 다물자 예비시모는 웃으면서 그냥 농담이라고 얼머무리더군요. 살에 굉장한 강박 같은 게 있어 보이셨어요. 대화 주제도 거의 다이어트나 미용 같은 얘기뿐이었거든요. 예비 시부는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아님 싫으신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였고 남친은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이상한 줄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중국 음식 먹는다며 좋아할 뿐이더라고요. 어쩐지 착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남친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원래 좀 살찌는데 예민하셔? 응, 좀 그러셔. 아까 못 봤어? 우리 엄마 저녁은 절대 5숟가락 이상 안 먹어. 너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배달시켜서 차린 거야. 지금쯤 그거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고 계실걸?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지금도 너무 날씬하고 예쁘신데. 아버님이 좀 그런 면에 엄격하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사실 아빠가... 아니다. 남친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이내 입을 닫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했냐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무튼 본인 집은 저렇게 음식 안 하니까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안 내려왔고 김장한다고 시집살이 당할 필요도 없을 거라며 본인 시댁 같은 집도 없을 거라고 막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아무튼 제 정서 아닌 예비 시댁이랑 2시간 동안 밥 먹고 나오니까 제 정신까지 어쩐지 아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키 168에 몸무게 58kg 정도입니다. TV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깡마르진 않았어도 딱 보통 체형이고요. 어디 가서 대놓고 통통하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체형에 대해 그렇게 지적받은 적은 처음이고 저희 엄마까지도 싸잡아 평가하려 드시는 게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친이랑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남친은 본인은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아빠 때문에 평생 강박이 생겨 외모 치장하는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혜미 너의 외모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남들보다 독특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런데 난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난 내 배우자가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살 빼고 화장하는 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그게 나랑 우리 아빠의 가장 큰 차이야. 내 배우자는 그렇게 예쁠 필요 없어. 남친은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내면을 존중하고 아낀다면서 배우자로서 항상 편안하게 대해줄 것을 약속했어요. 밤늦도록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 화해했고 남친은 바로 예식장 잡자고 했지만 제가 예비시댁을 적어도 3번은 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친은 좀 삐진 듯도 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친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들 예비 시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주변에 시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아서 배우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 번 더 시댁과의 식사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는 일이 바쁘시다며 못 오셨어요. 남친이랑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처음 뵀을 때랑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처음 배웠을 때보다 복장이 훨씬 프리해지셨고 화장도 살짝 연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도 없는데 풀메까지는 안 해도 되지 뭐. 오늘은 우리 햄이랑 우리 아들이랑 밥만 먹고 들어갈 거니까. 하시며 예비 시부 없는 곳에서는 좀 편하게 착장한다며 더 미스테리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이런 질문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아버님 앞에서는 늘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셔야 마음이 놓이세요? 그럼 내 남편인데 바깥에서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이 보겠어. 마음 안 떠나게 늘 여자가 조심해야 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 아빠랑 좀 달라.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나 봐. 와이프는 안 그랬으면 좋겠대. 근데 난 평생을 이리 살아서 뭐 이제 불편하지도 않아.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짠했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싶어서 조금 더 여쭤봤어요. 저로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애들 아빠가 나랑 어떤 여자랑 양다리 걸치다가 마지막에 날 택했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 초까지도 계속 우리 애들 아빠한테 연락하고 찝적대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 아주 이쁘거든. 혹시라도 이혼당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엄마, 그런 얘기를 왜 해? 남친이 말리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불편한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남친이 없는 틈을 타 어머님께 더 공감하는 척하며 더 깊게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본인을 존중하는 청중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줄줄 역사를 읊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예비 시부는 술집 여자와 예비 시모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더군요. 술집 여자든 기가 막히게 예뻤고 본인은 그에 비해 딸리지만 집이 잘 살아 예비 시부가 처가 돈 보고 결혼한 거라며. 그런데 예비 시부가 듣자 하니 외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며 살았나 보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 양다리 걸치다 헤어진 술집 여자 얘기하면서 그 여자는 천사였네. 다리가 요즘 나오는 모델들 뺨치게 이뻤네 하시며 술주정을 늘어놓으시고 예비 시모를 구박했다네요. 그때부터 강박이 시작되신 것 같았어요. 얘기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결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착잡해서 저희 부모님께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엄마가 길길이 날뛰시며 그런 집에 절대 시집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야. 아무리 아닌 척해도 속마음은 여자를 그렇게 잘 꾸며진 인형으로만 보는 거라고. 네가 혹여나 애 생기고 나서 살이라도 찌면 난리 나겠다니 예비 시모부터. 네 남자친구가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본인 가치관이 그렇게 이미 박혀 있어.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중요한 거야. 엄마는 그렇게 결사반대하셨어요. 착잡했죠. 그리고 또 한 번 잡힌 예비 시모와의 식사. 이번에는 남친 없이 저랑 단둘이 식사하고 싶으셨다네요. 조용한 룸으로 예약하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 어색하면서도 긴장되는 세 번째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모는 솔직히 그런 외모 강박 문제 빼고는 참 상냥하셨고 소녀 같으신 면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해서 그러신 건가 싶었고 악의 자체는 없어 보였어요. 예비 시부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하는 짠한 마음도 들어가던 찰나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말이야, 혜미 너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네? 제 가슴 사이즈요? 그건 왜... 어머님, 그건 좀 부끄럽네요. 아니, 내가 속옷을 좀 선물해 줄까 해서. 괜찮아요, 어머님. 저 속옷 많아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은 좀 통통한 거에 비해서 글래머 스타일은 아니다. 그치? 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어 말씀하시는 예비 시모. 아니, 모름지기 여자는 본인 하기 나름이야. 그래야 남자가 집에 잘 붙어있지. 우리 아들은 너 절대 안 꾸미고 안 예뻐도 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행복한 여자의 삶이 아니야. 나는 바깥 여자들처럼 안사람도 예쁘고 좀 섹시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어머님, 그 말씀은 그럼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그건 여자 잘못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지. 남자들이 왜 밖에 나가서 딴짓하겠니? 안사람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거야. 나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저번에 예물예단 간단하게 말하긴 했잖아. 내가 혜미한테 목걸이, 팔찌, 샤넬 백 해주고 너는 예단비 1,000만 원 가져온다고 했지? 네, 그랬죠. 그러지 말고 예단비 1,000만 원 내가 그거 받은 셈 칠 테니까 너는 그걸로 가슴 수술을 좀 하는 게 어떻니? 네?
가슴 수술이요? 제 귀를 의심한 단어. 가슴 수술이라뇨? 너 B컵 좀 안 되지? 내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웨딩드레스 입을 때 아무리 모아준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가슴 수술 그거 별거 아니다? 나도 2번이나 했어. 처음에만 아프지 재수술 했을 땐 아프지도 않더라.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좌우지간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 결혼 사진 좀 예쁘게 남기고 싶지 않니? 이번 기회에 네 체형에 맞게 한 D컵으로 올리자. 그 1,000만 원 안 줘도 돼. 너 알아서 하고 남된 돈으로 또 예쁜 옷 사입고 그래. 응? 어머님, 가슴 수술을 하라뇨. 이건 너무 심한 말씀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요. 네가 만족을 해도 우리 아들 입장은 다르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러더라, 어? 격앙된 채로 말씀하시다가 입을 대번 막으시며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슴 수술을 하든 말든 생각해보죠. 말씀해보세요. 아니, 너는 그냥 편안하대잖아. 그런 게 좋대, 배우자로. 그냥 그게 끝이라잖아. 여자로서 자존심 안 상하니? 밖에 나가서 풀고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밖에 나가서 풀다뇨?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데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꼭 그렇단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가 그쪽 여자들이랑 다르게 가슴도 아담하고 현실적이라고 그냥 마냥 편하대잖아. 응? 그런 취급받으면 여자로서 최악 아니겠어? 은근히 네가 수술하길 바라던데. 사실 내가 이런 거 돌려 말하질 못해서. 네? 술집 여자들이랑 저를 비교를 하고 저 수술을 하라고 했다고요? 순식간에 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랬어요. 제 남친은 저를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편안한 배우자로 생각했던 거고 뒤로는 무수히 많은 직업 여성들과 자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하고 존중했다고 착각했던 거고요. 남친은 저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속에서 욕구를 풀 상대를 확연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살면서 저와 결혼 생활을 무리 없이 하긴 하겠지만 밖에서는 연애 혹은 관계 상대의 여자를 끊임없이 만나겠다는 이야기였죠. 예비 시모의 입방정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파혼할게요. 뭐라고? 파혼? 예, 뭐 때문에 그러니? 내가 가슴 작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거야? 예비 시모는 본인이 무슨 망언을 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합니다. 자식들마저 괴물로 키우셨네요. 제가 한마디 하자 예비 시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며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그냥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친에게 찾아갔어요. 전화하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열받아서 야근하고 있다는 남친 회사 근처로 찾아갔더니 뜻밖의 장소에서 남친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는 줄도 모른 채 남친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얘기를 하더군요. 아, 글쎄, 거기는 비추야. 갔는데 서비스도 최악이더라고. 노련한 맛이 없어. 나는 그래서 한 사장한테 항상 말해두잖아. 나 받는 여자는 경력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어린애들이 풋풋하고 도도해서 좋다고? 그거 다 개소리야. 똑같은 돈 주면서 왜 내가 비위를 맞춰줘야 돼? 그쪽 여자는 그냥... 제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더러운 얘기를 마구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제가 있는 힘껏 뺨을 내리치고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결혼을 꿈꾸고 남의 인생 망치려 들려고 했냐며 정말 발로 마구 밟아줬습니다. 덕분에 번화가 지나가던 사람들이랑 남편
주변 직장 동료들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더라고요. 아랑곳 않고 마구 패줬어요. 배신감이 사라질 때까지요. 남친은 이제 다 까발려졌다고 생각하는지 해명도 안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받은 반지를 신경질적으로 빼서 던지려다가 그동안 버린 시간과 마음이 아까워서 이거라도 팔아서 소고기라도 양껏 먹겠다고 했네요. 다음 날 그 반지 팔았더니 300만 원 좀 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걸로 친구들이랑 술 먹고 고기 먹고 정말 실컷 먹고 놀았습니다. 스트레스 다 풀릴 때까지요. 부모님도 빨리 파혼해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파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같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네요. 어쩌다 이런 똥을 밟은 건지. 그래도 막판에 그 남자 실컷 패버려서 속은 시원하네요. 그리고 부랴부랴 산부인과 가서 검사 다 받았습니다. 다행히 뭐 아무것도 안 옮았더라고요. 진짜 그거 하나는 제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황당하지만 정말 이혼보단 파혼 아니겠어요? 저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